네, 매주 수요일의 코너 여의도 영업비밀에서는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와 복잡한 속사정 그리고 그들만의 뒷얘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오늘로 딱 20일 네. 남았더라고요. 3자 구도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를 내세웠고 이재명, 이준석 이렇게 3자 구도인데 이번 대선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나요? 사실 작년 12월 3일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조치로 말미암은 조기 대선이니만큼 저는 12월 3일 이래로 계속되어져 온 그 연장선으로 보고, 개인적으로는 이 자리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의 비호감 대결, 누가 더 말씀을 덜하고 덜 붉어져 보이느냐, 결국 그 싸움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최근에 또다시 계엄에 이은 당내 정변, 당내 쿠데타가 있었던 김문수 후보에게 저는 좀 일시적인 반등 추세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불리한 국면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론조사를 저희가 또 하나 준비를 네. 했는데 김문수 후보가 당내에서 선출이 된 이후로는 한덕수 후보와 누가 최종 보수 진영의 후보가 될지 모르니까 네. 약간의 좀 정체가 있었다면은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확정되고 나서는 좀 오름세이기는 해요.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뒤집을 정도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여론조사 저희가 하나 준비를 한 걸 보시면 이재명 후보가 49.5%고 김문수 38.2, 이준석 5.7%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오름세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추이를 보면 좀 그렇다는 거고요. 네. 네. 남은 기간이 20일밖에 없잖아요. 예. 역전 가능성이 1%라도 좀 있다 이렇게 보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이제 추이상으로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상당히 의미 있는 차이가 이렇게 상승이 있었다고 하고, 다만 그런 것들이 컨벤션 효과, 그 당내 후보로서 선출된 효과, 어떻게 보면 상당히 드라마틱한, 네. 그리고 역설적으로 저는 이와 같은 후광 효과를 더 잘 받을 수도 있을 텐데 김문수 후보 스스로 혹은 국민의힘 스스로 많이 갉아먹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계엄 이후로 국민의힘이 상당히 선전했던 시기가 있었고 실제로 상당 부분 민주당보다 앞선 지지율이 나타났었던 적도 있었는데, 이미 그런 그런 어드밴티지를 많이 까먹고서 지금과 같은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반등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때의 반등이라 하면 뒤집기는 힘들지 않을까.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민주당 후보 이재명 후보를 특징 짓자라면 파렴치범, 그리고 여러 가지 선거범으로 이제 특정 지어질 수 있는 만큼 반등의 계기를 스스로 국민의힘이 만들어 나가고 본인 진영에서 나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것들, 이것들을 부각하면 기회는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나 그 가능성들은 지난 2개월, 3개월간 까먹은 것들에 비추어 봤을 때 상당히 낮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게 탄핵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으로 지지율이 올라간다기보다는 이제 국민의힘으로 쏠리는 시선이 더 있었는데 그랬었습니다, 분명히. 그걸 좀 까먹고 이제 본선에 들어가다 보니까. 근데 김문수 후보도 좀 달라져야겠다라는 결심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처음으로 공식 사과까지 했거든요. 그 사과는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좀 비록 그게 이제 작년 12월 3일에 계엄 조치가 있었고 그에 대해서 이제 5개월여가 지난 이 시점에서 사과하는 것이 아무래도 늦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만, 그러더라도 조금은 보다 더 전향적인 조처, 그리고 국민들 일부를 좀 지지층 내지는 중도층을 소환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이라고 봤는데, 이건 역시 또 어제 그제 연달아 있었던 그것을 또 뒤집는 듯한 발언, 그리고 인선, 이런 것들로 많이 퇴색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말은 한번 했는데 또 이제 보수 지지층 일부 조금 이제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또 비판하는 여론이 있고 하니까 약간 좀 주춤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했거든요. 근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더 세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때 김문수 후보로 확정되고 나서도 요청을 했던 게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 출당 조치,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좀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라고 보시나요? 20일 남은 선거판에서? 저는 계속 문제라고 보는 게 윤석열 대통령 이하 뭐 한동훈 대표의 경우에는 윤석열 부부라고 해서 저는 상당히 그 부분에 놀랐거든요. 네. 저간의 사정을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주변의 저간의 사정을 잘 아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부부라고 지칭한 것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굳이 김건희 여사까지 넣어서. 그렇죠. 저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혹은 김건희 여사가 뭐라고 하건 사실 그건 본인의 자유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니만큼 얼마든지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문제는 국민의힘의 일단의 의원들 수십 명에 달하는 의원들 뭐 애둘러 말씀드릴 필요 없이 TK를 중심으로 한 그런 의원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을 계속 따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뭐 김건희 여사까지 말씀까지 따라가는지 모르겠는데 예. 저는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그걸 단절해야죠.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한 건 자유인데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그분이 그 전날 술자리에서 있었던 내용들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예컨대 보시게 되면 그 지금 선대위 인선이 이루어졌고 그중에 이제 몇몇 분들을 말씀드린다라면 뭐 장동혁 의원이라든가 뭐 네. 조지현 의원인가요? 뭐 박준태 의원 이런 분들이 다 어떤 분들이냐면 당내 경선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다가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선출된 그날 그 순간부터 김문수 후보를 일방적으로 비난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단일화를 좀 압박하면서. 그렇죠. 예. 그랬던 사람들이 어느 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과거를 잊고 권성동 의원의 표현을 빌리자면 과거를 잊고 또 캠프에 참여했어요. 이게 과연 이럴 수 있는 힘은 누구의 것인가? 혹자들은 야 김문수 후보 배알도 없냐? 저는 김문수 후보가 배알이 없는 게 아니라 그분들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인 그런 사람들이 배알이 없다. 네. 김문수 지지했다가 김문수 나가라고 거의 욕에 가까운 말씀들을 했다가 또다시 또 김문수 캠프에 들어가고 있는 것. 이게 과연 본인들 헌법기관인 본인 의원들 한 명 한 명의 스스로의 판단인가? 저는 한동훈 대표가 말한 윤석열 부부 이 예. 힘이 아닌가? 윤석열 부부로부터 어떤 동력, 자장 이걸 스스로 끊어내지 않는 한은 네. 저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뭐랄까요 전도는 없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당내에서 한덕수 후보를 또 추대하려고 했던 움직임 이런 부분까지 얘기를 하시면서 뒤에 약간 윤 전 대통령의 어떤 그림자가 아른거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뭐 예. 저뿐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목소리를 좀 다르게 내고 있는데 예. 선거 기간 내에 윤 전 대통령의 어떤 탈당 혹시 뭐 탈당 안 할 경우에 출당 조치까지 해서 매듭을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이거는 좀 기대해 볼 만하다고 보십니까? 내일쯤이면 아마 정식으로 비대위원장이 될 것 같거든요. 지금은 내정자지만. 네. 제 생각엔 선결 조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앵커분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이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한 어떤 아주 미미한 조건들, 미미한 가능성들을 이걸 극대화하고 현실화할 수 있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단절해야죠. 그건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국민의힘 의원들 스스로 아크로비스타 가지 않으면 됩니다. 예. 밤마다 저녁마다 가서 그 지하 술집에 가서 같이 술자리 하지 않고 같이 통화하지 않고 그럼 되는 일이거든요. 네. 스스로 판단해서 해내면 되는 일인데 네. 자꾸 모든 판단을 모든 결정을 저희 같은 사람들로서는 국민들로서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이랬다 저랬다 도저히 한 사람으로서는 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네. 이건 누군가의 외압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인상들을 없애내야죠. 알겠습니다. 지금 어떻게든 이제 김문수 후보는 봉합을 해서 가겠다라고 했고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품고 같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또 말씀하신 대로 그게 좀 변절자처럼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후보 본인이 품었으니까 다들 원팀으로 가자 이런 분위기이긴 한데 좀 속내로도 봉합이 잘 됐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요. 저는 좀 앙금이 남았을까요? 시작 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예. 결국은 당의 정체성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비대위원을 하면서 국민의힘 당원 당규 여러 번 봤거든요. 저는 이것대로만 하면 되겠다. 자유민주주의라는
뭐랄까요? 당헌상에 나온 이념 이것들을 따르면 되겠다.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그리고 소위 말하는 아스팔트 구구 진영의 여러 가지 이념들, 행태들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국민의힘이 윤석열의 눈치를 아스팔트 구구의 눈치를 보는지 그걸 전혀 모르겠어요. 아니 그분들은 이념이 국민의힘의 이념과 다른 분들이잖아요. 네. 그분들은 자기들 생각대로 가면 되는 일이지 왜 우리가 그 사람들 눈치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를 따져야 되는지. 여러 사람들이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그 사람들은 뭐 3%고 중도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10%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 예. 뭐 그 말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그건 정치공학적인 배려이고 이분들은 우리 이념과 다른 분들이에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저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네. 권성동 의원의 일련의 행태들 이건 국민의힘의 정강과 당헌 당규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네. 저는 권성동은 맨 먼저 지금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해야 될 사람이지 그 사람을 품어야 될 사람이다. 아 품는 건 좋다 이거 김문수 후보가 품어라 그 말이에요. 네. 만약에 품어야 된다라. 네. 전 그러면 품기 위해선 어떻게 보면 자리를 내놓던지 국민의힘의 후보라는 자유민주주의를 내걸고 후보 행세를 하지 말아야죠. 이게 아마 그럼 대선 이후에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 아니 이런- 지금 조치가 돼야죠. 지금 근데 뭐 선거 저도 한창이라. 깜짝 놀란 게 서문시장에서 대구 서문시장에서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대구 서문시장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그 연설 과정에서 시민들 반응 보셨잖아요. 네. 저는 국민의힘은 정말 당원들이 국회의원들보다 훨씬 한 발짝 두 발짝 더 앞서 있다. 네.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만 봐도 저는 그렇습니다. 그 당원들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본인들 네. 어떤 정치적인 앞날, 정치적 이권을 위한 그런 부대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뭐랄까요 약탈적인 구태적인 행태들은 없어져야 네. 된다. 저는 권성동 의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빨리 열어야죠. 제가 뭐 어떤 뭐 실권은 없습니다만은 네. 이분이 지금 대구 서문시장에서도 그와 같은 취급을 받는데 이분이 서울 시내를 돌아다닌다고 해보십시오. 그게 누구 선거운동일지. 알겠습니다. 뭐 여전히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또 있는 것 같아서 그럼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같이 김문수 후보랑 요새 많이 다니잖아요. 네. 그건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이제 김용태 의원을 이제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고 뭐 이분이 이제 최연소 의원이시기도 하고 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김용태 의원에 대한 평가는 오늘 이 시점 혹은 뭐 어제 그제 비대위원장 내정자로 선임된 순간부터 본인의 어떤 뭐랄까요 경력을 쌓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기대라기보다는 본인 학위에 달려 있다. 그리고 본인이 말씀하신 것들을 빨리 잘- 이뤄내기 바란다. 잘 좀 지켜야 되는 거고. 그리고 비대위원장은 제가 알기로 상당한 실권이 있습니다. 그 네. 실권들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그리고 사실 뭐 한동훈 대표를 다시 언급해서 그렇습니다만은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이던 시절에는 실제로 움직일 수 없는 권력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지만 지금 그런 외부 압력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만큼 본인의 어떤 예. 실권을 행사해서 본인이 말씀하신 바를 네. 지켜내면 또 상당한 평가가 따를 것이라고 봅니다.